관계로 대학로 2화 사거리에서 해화동 로터리 방면 마로디에 공원 앞쪽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출발했던 집회 참가자들 행진을 모두 마친 후에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 관계로 청계북로 파이낸스 센터 앞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야야야 아직도 안 듣고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 가짜가 반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콕 찍어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오늘의 뉴스직입니다. 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금산댁 PD 혼자서 네. 뉴스를 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뭐예요? 네, 이스라엘 단기 체류 국민 192명 무사 귀국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네, 오늘 192명. 새벽에.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이제 닷새째인 11일 오전 한국인 체류객을 태운 국적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인 192명이 탑승한 이스라엘 텔 아비부발 인천행 귀국편에 192명이 무사하게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네. 오전 6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귀국자 중에 경기도 오산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던 이기런 씨는요.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공항이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말을 했고요. 네. 현재 이기런 씨의 일행 31명 중에 13명이 현지에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그분들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텔아비브 공항이죠. 네.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인데. 텔아비브. 그러니까 단기 체류객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고 네. 이민 가신 분들은 뭐 돌아오는 건 아닐 거고 네. 그쪽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텔아비브 공항을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들어갈 때 한번 입국 수속을 밟았는데 네. 그 검사관들의 눈빛이 아주 그냥 번뜩번뜩합니다. 네, 워낙 보안 때문에 이스라엘 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네. 웬만하면 짐 있잖아요. 그때 네.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네. 트렁크 다 공개해요. 열게 하고요. 네. 예, 신발도 다 벗게 하고 예. 전 멀리서 쳐다봐 이렇게. 아래로 다 이렇게. 네. 집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눈빛까지 검색한다 그런 얘기를 전 그때 들었는데.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 아직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요? 네, 외교부는 오늘 새벽 귀국한 192명 외에도 우리 국민 27명이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네. 내일 터키 항공을 통해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230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교부가 밝힌 이스라엘 우리 국민은 장기 체류자 570명과 여행객 단기 체류자 480명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체류자는 안전하다고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이스라엘 현지 상황이 궁금해서 이스라엘 한인회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긴급 안전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한인의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오. 제 이스라엘 한인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공지가 올라와 있었고 또 그 공지에 카카오톡으로 안전 공지 단톡방을 개설을 하겠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현지 시각 오전
텔아비브발 비행기가 왜 안 뜨나요? 뭐 12시경 비행기 결항편 정보 좀 알려주세요. 카톡 단톡방에서. 예, 단톡방에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톡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봐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이거 들여다봐도 되나? 네. 예. 이게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네요.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예. 보니까 대한항공 입국 뉴스 보니까 진짜 네. 무슨 생 난리 속에 겨우 몸만 빠져나간 네.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맞네요. 톡도 한국에서 있습니다. 뉴스 네. 보는 분들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요. 그래서요? 그렇게 출국 비행기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다급함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지금 로켓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결항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들이 어려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올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 갈릴리 호수에 머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하다. 요르단으로 가신다고 했었는데 뭐 이런 톡 내용이 올라오자 다른 분이 저희 부모님이 그 팀에 계신다. 저희 어머니가 그 팀의 리더다. 예,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아마 성지 순례에 네, 빠질 코스 수 중에 없는 그죠? 한 예. 곳이죠. 예. 이스라엘의 큰 호수인데요. 네. 예, 그런 메시지들도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카톡방에 가장 크게 일정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출국하실 것을 권고드린다는 글귀가 제 눈에 가장 크게 띄었습니다. 예, 빨리 출국을 하시라. 네. 예, 그렇죠. 음. 지금 전쟁 상황도 좀 간략히 짚어볼까요? 사망자는 이제 눈만 뜨면 조금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네. 사망자 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진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또 이스라엘군이 간밤의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직 지도자를 2명 사살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별도로 양측에서 사망자가 합계 2,000명 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부상자는 8,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900명이 넘었는데 그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여성도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양측의 집계와 별도로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 대원의 시신을 1,500구를 발견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계 외에도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인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하마스가 150명에 달하는 인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외국인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그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포로의 석방을 인질과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참고로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재소자는 한 5,000명이 있습니다. 5,000명이나 예.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5,000명과 150명을 50명을. 맞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고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인질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없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인질 협상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해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네. 짤막하게 인터넷으로 본 기사 중에 하나는 네.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4명을 처형했다. 네. 이런 기사도 잠깐 제목이 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속속 들어오는 데는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또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질 협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일단 지금 굉장히 격양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질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인질이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이스라엘 병사가 5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난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질이 돌아오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중동 전문가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네. 교수도 이 전쟁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상당히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하자면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카카오 택시 호출 독점, 택시 요금은 계속 오른다입니다. 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호출을 독점을 해서 네. 독점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리 어디를 봐도 카카오 택시가 눈에 띄는데요. 또 누구라도 다 카카오로 택시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저도 여기서 예. 앱을 해가지고. 예. 네, 일단은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건 코로나 팬데믹에 컸어요. 당시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택시 영업이 잘 안 됐고요. 그때 택시 업계를 떠난 기사님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자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결책으로 꺼낸 건데 이게 경직된 해결 방식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기본요금이 오르니까 택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카카오가 호출료, 팁 제도까지 도입을 하면서 사실상 택시 요금이 더 끌어올려지게 된 겁니다. 독점 상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불어난 택시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승객들이 그 택시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오히려 택시 업계가 또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참고로 택시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은 95%에 달하고 있고요. 이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 때문에 택시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95%. 네. 뭐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네. 95%면.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지난해 도입한 그 부스터 호출 시스템은요, 이 호출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요. 지역과 시간별로 수요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최대 이 부르는 것만 해도 4,000원에 달하고요. 이 밖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분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김은정 처장님입니다. 김은정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의 김은정 처장이신데 일단 카카오 수수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예, 우선 카카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운송 사업,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 사업,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개 사업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그중 가맹 택시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이중계약 방식이라서 기사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우선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월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떼간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다시 16.5%를 돌려주는데요. 실제 수수료는 뭐 3.5% 수준이고 법인과 개인 택시 간의 뭐 차등은 있지만 문제는 호출과 상관없는 전체 매출액의 수수료를 떼서 문제가 되는 데다가 떼가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본의 아닌 매출액 증대를 불러와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피해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 받았다가 16.5%를 돌려준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카카오의 뭐 복잡한 거래 구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수수료가 복잡한 것 자체가 사실 기사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호출 앱이 아니라 배회하다가 태운 손님의 택시비도 수수료에 그 떼가는 전체 매출액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뭐 가맹택시 기사분들이 카카오티 앱 콜에 의한 게 아니라 길에서 배회하다가 손님을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길빵이라고 하는데 길빵 매출까지도 전체 매출액에 잡아서 수수료를 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기여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 떼가는 건 사실상 부당 이득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전체 매출액을 떼가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그 20%를 일단 가져간 다음에 다시 네. 수수료를 뗀 후에 16.5%를 돌려주는데 그 돌려준 돈이 카카오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네. 그것도 세금을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죠, 기사님들이.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네. 배회하다가
택시 손님이 타시는 경우 그러니까 카카오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생겨도 거기에 수수료를 또 카카오에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아니 근데 그 소위 길빵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매출에 왜 잡아요? 앱을 통해서 타신 분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의 지배력인 거죠. 아무래도 지배력. 카카오가 워낙에 확대가 되어 있고 카카오를 통하지 않으면 손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도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처장님, 만들고 그거를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가 어떻게 알아요? 길빵으로 손님을 태웠는데? 전체 매출로 잡아버리니까 아는 거죠. 택시 네. 미타기에. 네네네. 거기 카드 찍히는 게 다 나오니까. 네네. 그걸 다 그렇군요.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그 현장에서 택시 기사분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를 차별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예,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 네. 택시는 수수료의 복잡함이나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반면에 일반 택시 기사분들은 또 이제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를 차별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카카오에 아무래도 가맹 택시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님들 등급제도로 나누어서 콜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맹 택시는 좀 더 비용 효과가 좋은 손님들을 배치해주고 일반 택시에게는 단거리라든지 그 효과가 떨어지는 콜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이런 가맹 택시에 대한 일명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27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고요. 또 참여연대 측에서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요.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이런 카카오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처럼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얻고 또 가맹 택시를 운영하면서 가맹과 일반 택시를 차별하는 독점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이 일명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하는데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가맹 택시를 동시에 운영하면 아무래도 가맹 택시에게 우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수수료 같은 그런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런 입법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명 콜모라 주기뿐만 아니라 콜 차단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 호출 사업하고 가맹 사업을 이 동시에 하다가 생긴 문제다. 여기 정리를 하고요. 자,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처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천유진 PD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강혜연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날 두고 가지를 마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당신이 말을 했잖아